2019년 9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검찰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는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녀 둘밖에 없는 집에 10명이 넘는 검찰 인력이 1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는 기사만 남긴 이 압수수색은 조국 장관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조차 이게 깡패지 무슨 검찰이냐며 전 우주적인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처음 짜장면 뉴스를 들었을 때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진으로 확인하고 나서는 정경심 교수님의 인품에 대해 놀랐습니다. 자택에 압수수색하러 온 검사들에게 식사를 배려하셨구나. 그리고 뒤이어 올라온 정경심 교수님의 페북글을 봤습니다. 월요일 압수수색이 들어온 날 아드님은 검찰 조사를 16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압수수색 다음 날은 따님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날 가족이 다 같이 모여 밥 한 끼 챙겨 먹지 못하는 게 어떤 삶인가. 사진 한 장 찍기 위해 모여든 기자들이 집 앞에 가득해서 죄인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뛰쳐 도망가야 하는 건 어떤 이유인가. 일반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장면들은 공포로 다가옵니다. 검찰을 산하로 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짓도 저렇게 하는데 나 같은 일반인 하나를 조지고 싶으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건 충분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님의 가족에 감정이입되고 정경심 교수님 글에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제야 검찰의 행보가 전부 비상식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중식이 아니라 한식이라는 해명부터 11시간 압수수색은 영장 때문이라는 해명도 구차합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사모펀드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기사를 읽어봐도 너무 어렵길래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디가 이상한지 알려드릴게요. 검찰의 행보가 비상식적이고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지적 검찰 시점으로 보면 모든 게 이해가 갑니다. 이 모든 건 검찰이 정치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조국 장관 청문회가 끝난 직후 정경심 교수님을 이례적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경찰서는 가봐도 검찰은 안 가보기 때문에 이날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정 교수님을 기소한 것이 얼마나 이상한 건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정경심 교수님을 아무도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인지수사라고 하는데 검찰이 스스로 사건 냄새를 맡고 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수사라는 건 검사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삼겹살집을 차렸는데 집에 똑같은 삼겹살집이 있네? 근데 장사가 더 잘 되네? 근데 내 친형이 검사네? 형, 내 가게 앞에 삼겹살집 좀 조져줄 수 있어? 하면 뭐 적당히 압수수색 좀 하고 탈탈 털어갖고 아무거나 기소해서 법정 막 끌려다니고 막 이러면 장사 망하는 거예요. 이게 검찰의 인지수사라고 하는 건데 물론 정의로운 검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용된 실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인지수사라는 건 일단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검찰 측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경찰 조사가 유도신문이라면 검찰 조사는 유도미사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패싸움이 났는데 거기 그냥 근처에 술 먹던 사람이 떨어진 술병을 이렇게 죽은 채로 서 있었다고 칩시다. 그걸 경찰이 본 거예요. 그럼 일단 체포됩니다. 일단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이걸 검찰에서 조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싸운 적도 없고 그냥 술병이 떨어져 있길래 주웠어요 라고 해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음 이렇게 적고 동기를 만듭니다. 수사관이 그 옆에서 싸우고 있었으니까 좀 짜증나고 좀 불편했겠다 그죠? 이렇게 물어봐요. 네 뭐 좀 짜증났죠 하고 답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검찰 공소장에 피고인은 땡땡땡을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흉기를 손에 든 채로 뭐 이렇게 대충 써 있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는 이미 법적으로 판을 다 짜놓고 피의자가 그 어떤 대답을 하든지 어떻게든 검사가 만든 판에 맞는 대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받을 때 가급적이면 아무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나한테 유리한 대답만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감옥 가 있어요. 이렇게 피의자 조사는 판을 다 짜놓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가도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님은 기소를 먼저 당했어요. 기소를 먼저 당하면 기소를 왜 했는지 검찰이 생각이 적힌 공소장을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님이 왜 방어권 이야기를 하신 건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검찰이 적용한 법과 죄명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근거 이유를 공소장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대방 패가 다 보이는 상태에서 화투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기소를 먼저 해버려서 피의자에게 공소장이 가버렸습니다. 내 패를 먼저 까버렸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님 소환
소환 조사를 해도 얻을 게 없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소를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뭐라도 더 건지려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하는 겁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는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사모펀드에 대한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립니다. 검찰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일단 기소를 해놓고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다가 여론이 최고로 안 좋을 때 소환 조사 후 개망신을 주고 구속영장을 때려야겠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동안 구속해서 잡아놓은 오촌 조카가 뭐라도 불고 70군데나 압수수색했으니 뭐라도 나오면 추가 기소하려고 했을 겁니다. 언론 플레이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탈탈 털어도 뭐가 더 안 나오는 겁니다. 장관이 아니라 무슨 부처를 뽑았어. 그래서 뭐가 더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또 하고 하다 현직 장관의 집까지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도 뭐가 안 나오니까 영장을 추가로 받아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거예요. 뭐가 나올 때까지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밥까지 먹고 나온 거고 하다못해 일기장이라도 들고 나온 겁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했는데 조국 장관님 댁이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장관집을 털었으니 뭐가 나왔다 딱 언론에 뿌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가뜩이나 멘붕인데 갑자기 언론에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 너무한 거 아니냐, 일기장은 뭐냐, 짜장면은 왜 먹었냐 하고 검찰 뒤통수를 치니까 당황해서 짜장면이 아니고 한식을 먹었던 거였다 라는 코미디를 찍은 겁니다. 이런 건 해명이 아니라 헛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 검찰은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서 이거 구속영장 치기에 충분한 그림이다 하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 쓴 언론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이유는 거짓은 복잡하고 어려운 반면에 진실은 간결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조금씩 흘린 피의 사실은 사실에 거짓을 섞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과 최대한 앞뒤 맥락을 설명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 언론을 구별할 만큼 우리의 집단지성과 시민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사모펀드는 익성이 주인공이 되었고 표창장 위조는 타임머신이 되었습니다. 논문 제1자자 논란으로 오히려 현조 엄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검찰 스스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특권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남용한 결과로 오히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온 국민에게 홍보한 꼴이 되었습니다. 70곳에 달하는 압수수색은 과한 게 아니라 과시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 가족에게 한 일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라고 하기에는 보여지는 사실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법무부 장관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신은 기소된 채로 아들, 딸이 차례로 검찰에 불려가 16시간 동안 고문에 가까운 조사를 받고 새벽에 들어오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생일날조차 가짜뉴스에 시달리는 이 가족의 고통이 공감됩니다. 이런 의지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지지합니다. 이제 우리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윤이었습니다. 안녕!